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튜디오 스스로 언박싱 7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만매니저, 재충만 매니저라고 하고요. 우리 옆에는 우리 오늘의 초대 손님 만개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만개님을 소개하기 앞서 만개님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쭉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만개님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야기를 빛내는 사람들의 영화 마케터와의 대화,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와의 만남, 해외에서 만드는 한국 영화편, 그리고 만만한 무비살롱 전편에 다 참여하셨어요. 총 6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만한 인터뷰의 이성빈 감독편, 밤털 감독편, 그리고 빛나는 한 줄 영화 카피 작성하기 워크숍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 스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스스로이신데요. 특별히 영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던 굉장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럼 우리 아마 영화라는 키워드랑 또 우리 만개님이랑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리 만개님을 그럼 한번 소개를 할 텐데, 영화 속 캐릭터 중에 나와 가장 닮은 캐릭터를 활용해서 한번 나를 소개해 보시겠어요? 저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존스 박사가 호기심이 많고 되게 뭔가 도전하는 모습이 저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아, 인디아나 존스면은 네. 본인 태어나기 전 네, 영화. 훨씬 전이죠. 참고로 우리 만개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실수에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디아나 존스를 안 보신 분들이 스스로 중에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어떤 영화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스 박사가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물들과 유적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시리즈 영화예요. 네, 우리 존스 박사는 그 중에 해리슨 포드,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 해리슨 포드님이 주연을 맡은 배우 역할이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죽지 않죠? 거의 불사의 주인공이니. 주인공이시니까 또 죽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 만개님이 그 존스 박사의 뭐든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과 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나 자신을 소개해 줄 때 우리 인디아나 존스 존스 박사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스로 언박싱은 항상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딱 치고 만개는 복도 맛집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개는 복도 맛집 온라인 헤비 스스로 만개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스스와 만개님의 첫 만남이 작년 8월 20일, 저희 스스가 한 6월 정도부터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영화 마케터와의 대화, 우리 김태용 영화 마케터님과 저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줌에서 이때 스스와의 첫 만남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스를 알게 되신 건가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아마도 제가 마케팅이랑 영화 관련 거를 많이 검색해보다 보니까 스스를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야말로 인스타 광고에 네. 우리 스스 그 홍보물이 떠가지고. 네. 근데 평소에도 아마 마케팅이나 영화나 이런 키워드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타겟 광고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광고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스스를 만나게 됐는데, 스스 첫인상 어떠셨어요? 온라인에서 처음 느낀 스스? 스스가 되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아, 그 이후에 또 오프라인으로 네. 스스에 한번 더 오셨었죠. 온라인 참가하고. 온라인에서보다 더 뭔가 편안한 분위기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때 좀 줌이라서 네.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어둡고둑한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줌의 화면이 이제 화질이 좋지 않아서 스스를 느끼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스스의 오프라인으로 이후에 오고 나니까 굉장히 좀 따뜻하기도 하고 네. 좀 밝은 느낌도 있어서 좀 좋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많은 스스로 분들이 한 1,300명 정도 온라인에서 저희랑 접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스스에 꼭 오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만개님은 집도 꽤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에 올 생각을 하게 됐나요? 스스라는 게 뭔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저도 이런- 몰랐어요. 이런 거를 처음 보니까 그냥 무작정 호기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전해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뭐든지 도전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오프라인에 와보고 나니까. 새로운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이거 억지로 강요한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네, 전혀 짜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네. 그게 놀랐던 거죠? 예, 조용히 있기. 아,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좀 경험하지 못했던? 이렇게 스스에서 추천해준 책들이 있는 게 음. 신기했고 그거 하나씩 봤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좋았고 네, 그 빈백 쇼파가 너무 좋았어요. 누워있기 좋았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편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날 만개님 오셔가지고 책도 좀 보시고 네. 약간 이렇게 메모지 같은 데서 네. 적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아마 고등학교 좀 2학년 또 중반 이후라서 아무래도 마음도 바쁘고 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스스에서 조금 여유를 네, 누리러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뭐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영화라는 키워드가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때 유난히 영화에 제가 푹 빠져있을 때이기도 했고 그 시절에? 네. 그리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어른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니까 그게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그야말로 일단 그 당시 내가 굉장히 영화라는 걸 푹 빠져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만나는 어떤 어른들, 저희는 이제 제3의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제3의 어른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대담하는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저희는 만만한 무비살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영화를 같이 보고 글을 쓰고 그걸 같이 또 대화 나누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강연을 또 듣는 그런 형태들도 있는데 어떤 게 좀 만기님한테 잘 맞았던가요? 저는 만만한 무비살롱처럼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자기 속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익명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만개라는 본명은 아니에요. 혹시 본명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인가요? 성은 만개요 이런 게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만개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도 닉네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같은 영화를 함께 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편안한 그런 세팅에서 또 진솔한 이야기를 오히려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해서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웬만한 목사를 한 6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만개님이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참석하면서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글을 쓰다 보면 그 영화에 해당하는 대한 내용의 글이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솔직하게 또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준 분들이 만개님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마 좋았다 하는. 그리고 워낙에 그런 자리가 없죠 요즘.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일단 학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고3이고 그때 고2, 고3 때니까 뭔가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한 얘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 그야말로 내가 그날 마음을 좀 동해서 A라는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걸 평생 가지고 가는 기억을 나랑 평생 또 친구라고 하면 두고두고 괜히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만만한 무비살롱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듣기로 만개님한테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나요? 스스에서 첫 번째로 했었던 프로그램이 김태형 마케터님과의 대화였는데 그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김태용 영화 마케터님과 스스는 굉장히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6월 달에도 지금 영화 마케터를 워너비하는 분들을 위한 또 2번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만개님이 처음 이제 스스를 알게 된 것도 우리 김태용 영화 마케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되게 나빴다면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겠죠? 네, 되게 그렇죠. 좋았으니까 이렇게 스스에 계속 이어서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은데 그날 어떤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영화라는 키워드와 마케터라는 키워드를 이어서 저한테 가슴에 남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화 마케터 이게 딱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키워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네. 그리고 마케터라고 하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직업으로 하고 싶은 어떤 것, 이게 그냥 따로따로 있었는데 네.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영화 마케터의 대화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날 되게 만개님이 엄청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에서 이제 노트 놓고 메모해가면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하듯이? 약간 공부 잘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미안해. 그렇게까지 아니. 흔히들 이제 다들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좋은 얘기 하네 약간 이러면서 듣는데 아마 만기님한테 더 기억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그만큼 아마 마음에 이거를 잘 듣고 싶어 이 내용 정말 궁금해 라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공책도 놓고 이렇게 받아 적듯이 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또 이성민 감독과의 만남 이럴 때도 만개님 오셔서 직접 같은 오프라인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었던 저는 뭐 거의 내용을 뭐 필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적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간절하구나 그런 뭔가 열정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남는데 혹시 그러면은 우리 태용님의 어떤 모습이 좀 되게 많이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뭐 대화나 행동 이런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났던가요? 일단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서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기회가 네. 많죠.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실 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그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일까요? 뭐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고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다 그 시절에는 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툭툭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같이 생각해주고 뭔가 반응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태용님이랑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태용님이 되게 어떤 스스로 분들의 어떤 답변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되게 사려 깊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신다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만기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제3의 어른은 저희가 계속 힘을 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마케터를 오히려 좀 그냥 마케터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정도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네. 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다양한 매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영화에 엄청 관심이 생겨서 영화 마케터까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 좋네요. 그럼 이번엔 좀 무비살롱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저희가 무비살롱의 6편의 영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뒤에는 그 포스터도 좀 있어요. 플리, 엘프, 불량소녀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빌리 엘리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랄바의 방 17세 뭐 이런 벌새까지 여기에 책도 저희가 이렇게 스스에 적혀있습니다.
마더 이야기는 아쉽게도 없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 영화 19세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만만한 무비 살롱도 한 6분 정도 다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물론 다 좋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플립이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1탄으로 했어요. 네, 그게 처음이었죠. 그게 어떤 제일 영화였죠?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되게 부담 있게 봐야 하는 영화는 아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OST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좋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OST를 네, 무비 살롱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었다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엘프라는 영화에서도 그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저희가 딱 크리스마스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OST 들으면서 좋았던 시간을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만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좋았어요, 저도. 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만개님이 그러면 무비살롱 벌써 6번이나 운영자로 똑같은 횟수를 참여하셨는데 만개님이 만약에 무비살롱을 뭐 내년에 만약에 대학생이 돼서 네. 뭐 시간이 좀 나면 직접 또 진행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제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분들이랑 이제 공포 영화를 같이 보고 싶어요. 공포 영화? 제가 되게 특이하다. 혼자 못 보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혼자 볼 용기가 안 나니까 네. 오히려 스스로랑 물론 이제 온라인이지만 같이 보면은 네. 용기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새로운 또 그런 거 또 네. 풀이네요. 네. 역시 마케터를 꿈꾸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귀신 나오는 것도 있고 막 피가 낭자한 것도 있고 막 무슨 영적인 어떤 것들이 막 있어 되게 공포감 확 주는 영화도 있고 어떤 게 좀 그나마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어쨌든 본인이 미리 봐야 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도 해야 되니까. 피는 좀 많이 무서운 것 같고 피는 어렵다. 뭐 네. 귀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15세이긴 해야겠네요. 네. 스스로들과 함께 보려면 우리 15세 이상 중에 또 공포 영화를 보고는 싶은데 아직 혼자 볼 엄두는 못 내겠다 라고 하시면 뭐 저는 공포 영화를 잘 못하니까 내년쯤에 우리 만개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게 쭉 만개님이랑 같이 참여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에 되게 많이 만개님이 참여하셨는데 이게 만개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거나 뭐 습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뭔가 꿈이 더 명확해졌다거나 혹시 어떤 뭔가 좋은 영향들이 있었는지? 되게 이렇게 말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몇 개를 꼽아보자면 일단 제 취미 관련해서 숨기는 편이 많았는데 숨긴 적이 많았는데 취미를 숨긴다? 그러니까 숨긴다기보다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친구들한테? 네. 왜요? 그런 적이 많은데 대화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내 취미가 꽤 깊은데 네.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나 인디아나 존스 좋아해 이러면 인디아나 존스는 어디 나라니 뭐니 막 이렇게 약간 인디아니 뭐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랑 닮은 사람도 많고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해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으니까 그런 점이 스스로에 오면서 생긴 변화이고 변화 첫 번째. 네, 첫 번째이고 그러니까 나랑 취미나 취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네, 좀 뭔가 맞아요.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네, 걸 느끼면 발견하면서 좀 나도 힘을 내봐야지 약간 네. 이런 느낌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 꿈이 더 명확해지기도 될 거예요. 제 꿈은 영화 마케터예요. 멋있다. 영화 마케터라고 이렇게 나 고3 때는 저는 꿈이 뭐니 그러면 사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도 달성이 안 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 마케터라는 꿈을 아까 맞아 태용님 그 워크샵 프로그램 그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딱 명확해지는 그 전에는 사실 스스로 만나기 전에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명확하진 않고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한다 이런 것만 있었지 그걸 진로로 삼는다? 생각은 해본 적 있지만 깊게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스스가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스스를 이용하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되게 본인들의 어떤 좀
좀 고민되는 부분들, 네. 특히 장래, 진로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꼭 반드시 명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민하는 시기가 더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원하고 있었던 때에 네. 그런 게 이렇게 마케팅, 영화라는 것이 딱 연결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거에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네요. 또 저는 그 고민하는 시기를 스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면은 또 혹시 더 좋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또 있었나요? 이게 제가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게 있었어요? 이런 건 아니고 혹시 더 있는지? 좋은 변화들? 스스에 오면은 다양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도전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스스에는 어쨌든 내가 평소에 보던 것들뿐만 아니라 되게 네. 뭔가 낯선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낯선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뭔가 도전해볼 수 네. 있겠다. 아까 밥 먹을 때 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네요. 어떤 부분에서 혹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 기록하는 거를 이제 많이 남을 수 있었던. 아니 아까는 제일 먼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제가 뭐 억지로 강연해서 얻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거 하기 전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해줬던 거는 네. 이제 본인이 스스에 와서 또 어떤 영화를 같이 보면서 뭔가 같이 기록하고 뭐 무비살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의미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뭔가 대화하거나 할 때 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되게 가볍게 어떤 기록만 남겼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정리를 해놓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해줬었어요. 이거는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했던 얘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어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에 영화 키워드가 아닌 것들도 사실은 꽤 많이 했었어요. 혹시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영화 키워드였던 거는 엄토 감독님의 시사회. 아, 시사회? 아, 얼마 전에 네, 그런 그건 직전에 진짜 해보고 있었는데 싶었는데 왜 못하셨어요? 기간이 안 맞았어요. 뭐, 시험 기간? 네. 아, 시험 기간 한복판에 있어서 아이고, 우리가 일정을 잘못 잡았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드로잉 하는 토크? 네, 드로잉 토크도 그거는 진짜 제가 예전에 잠깐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요? 그것도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고3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시간 끝나자마자 지금 그 주에 지금 온 거라서 잠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온 거고 되게 좋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틈날 때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또 뭐든지 도전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떨리진 않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아주 편하네요. 아주 편하네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긴장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파트도 우리 박수 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박수 치고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파트 2. 이보다 영화를 더 좋아할 순 없다. 만개편. 좋습니다. 우리 만개님이 영화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반응해 주셨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아까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영화를 자연스럽게 보긴 했는데 이때 봤던 영화는 그냥 본 거. 뭐 그게 나한테 와닿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였는데 제가 또 다양한 미디어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중국 드라마라던가 일본 드라마라던가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영화에 빠지게 되면서 최근에 네 그렇게 빠지게 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정확한 계기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영화를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를 자주 보세요. 아버님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고 좀 자주 보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냥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를 보게 된 건가 봐요.
그거는 제가 직접 찾아본 진짜? 거였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는 원래는 아버님 나이 때, 물론 아버님 제가 인생은 잘 모르지만 아버님 나이 때 한참 이제 봤을 것 같은 영화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TV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아버님이 보는 영화를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라는 매체에 좀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바로 영화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거를 오히려 많이 좀 봤었나 보네요. 네, 맨 처음부터 영화에 흥미가 있었던 이런 건 아니었고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뭐 미드, 영드 네. 가릴 것 없이 네, 좋다라고 하는 좋아했어요. 드라마들을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 자체에 되게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영화라는 거에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영화라는 걸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고서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그 기록을 이제 영화에 나오는 복선 같은 거 기록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영화에도 같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화를 원래부터 엄청 본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떤 영화를 보고 네. 좀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복선을 좀 적어놓거나 뭔가 약간의 분석하듯이 이렇게 보고 네. 오히려 그런 활동 자체가 네. 좀 재밌어서 네. 이 영화라는 거에 쭉 빠져들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보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되게 다량의 작품을 그냥 쭉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보는 것도 물론 되게 좋아했겠지만 약간 분석하거나 약간의 뭔가 복선을 미리 좀 고민해가지고 써보거나 어떤 영화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되게 이런 거 하면서 재밌었다. 추격자라는 그거 못 본? 이거 바로 네. 추격자가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지금 되게 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매트릭스도 예, 저 매트릭스 좋습니다. 매트릭스 스스에도 있습니다. 추격자는 없어요. 저 정신건강 새로운 영화랑 그런 네, 영화들이 유독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영화들을 보고 네. 뭔가 거기서 나왔던 어떤 장면들을 분석해 보거나 어떤 복선들이 있었는지 좀 고민해 보면서 약간 기록하고 했던 것들이 영화라는 것 자체에 조금씩 빠져들게 만들었던.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화 마케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로도 조금 이제 거의 정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진짜 많이 보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영화를 내가 밥벌이 할 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뭐 영화 배우가 한번 돼볼까? 약간 이런 생각. 영화 배우를 제가 잠깐 꿈꿨던 적도 있는데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업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뭐 정말 심하면 싫어지기도 한다. 이런 그 좋은 친구를 또 오히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취미였고 이제 해볼까 말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해봐야지. 이것도 뭐든지 도전? 네. 좋다 진짜. 네. 그리고 제가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해둔 진로가 없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 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네. 그래서 영화 마케터를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지금 꼭 영화 마케터를 꿈꾼다고 해서 100%다 영화 마케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과학자 같아. 중학교 때 과학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었죠 그때. 아무튼 그래서 자기의 진로가 물론 지금은 되게 확정적이라고 느끼겠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더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깊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에 또 이제 스스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계기들을 네. 제공해 준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기쁘네요. 고3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도 영화 좀 보는 편이에요? 네. 보긴 봐요. 어제도 보고 왔고 좀 이따가도 보러. 괜찮아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뭐 이렇게 엄청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힐링 되는 게 있어야지 막상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공부할 때 좀 네. 어딘가 좀 마음이 좀 풀어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영화로. 네. 어떤 식으로 그럼 영화를 봐요? 이렇게 주말에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늘 한 편 보고 어제 한 편 본다고 하니까 주말에 많이 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시험 기간이 끝나서 좀 몰아서 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보긴 하는데 요즘에는 영화관 가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요 근래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작품 있나요? 기억에 남는 작품 어제 못 봤어요? 어제는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걸 봤어요. 아 우리 가난을 그다음에 천우희. 천우희 배우 이천우희 네, 천우희 배우님이 나오고 지금 막 한창 네 개봉해가지고 맞아요. 로맨스? 네 로맨스예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마음이 좀 풋풋해지던가요? 혼자 봐가지고 아.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괜찮았어요. 언젠가 또 좋은 분과 함께 네, 그리고 또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또 미나리 봤어요. 미나리 개봉한 지 이제 조금 되긴 네, 했네요. 미나리는 개봉하자마자? 네. 미나리는 어땠어요? 이번에 그 아카데미 상도 받고 특히 네. 윤여정 배우님 굉장한 연기력을. 저는 좋은 영화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좀 잔잔한 느낌이어가지고 잤어요? 자진 않았는데 네. 좀 몸이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잔잔한 느낌이라서 사실 저도 미나리를 봤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빵빵빵 네. 터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블스러운 영화는 당연히 아니니까. 물론 저는 그 안에서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하긴 했는데 또 어쨌든 사람마다 또 평가는 다를 수 있죠. 오늘은 무슨 영화 보러 가요? 오늘은 노매드랜드라는 무슨 아카데미를 파는겠다. 우리 노매드랜드 감독상 받은 네 맞죠? 맞아요. 참 감독 이름 까먹었다. 클로이죠. 자우인가요?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보러 가시나요? 그것도 잔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완전 잔잔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스틸컷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화면이 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만나? 뭐 신문 기사에서 만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봤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연기하는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스포는 아닌데 저도 안 봤으니까 거기에 자동차가 아마 좀 중요한 소재로 나오나 봐요. 그 자동차가 되게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배경이 있고 자동차가 나오면은 그 자동차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명장면들이 많았다라고 또 본 분이 그렇게 썼는데 뭔가 어떤 감상을 하셨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는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만개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고 만개님이 스스로라면 이거 반드시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영화 한 3편 정도 한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반드시라고 해서 엄청 반드시라고 하면 부담이 보면 좋다. 일단은 처음으로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죠? 네, 이건 스스에도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스스에는 한 250편 정도 영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다채로운 영화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네. 라는 영화 우리 우에노 주리가 배우 감독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같아요. 배우가 나왔거든요 그 영화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조금 나온 지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병맛이거든요 이 영화가. 네. 되게 너무 재밌었고 주제도 이제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비일상들이 갑자기 막 끼어들죠. 네,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일상을 또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약간의 주제의식도 꽤 깊은 그런 막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저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 2번 봤던 3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영화라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 이거는 거의 최신 영화네요. 이거는 추리 맞아요. 얘기예요. 추리 얘기인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딥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는 뭔가 병맛이지만 뭔가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로서 좋았고, 나이프스 아웃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네.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인가요? 캡틴 아메리카 맞아요. 나오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막 풀로 다 본 건 아닌데 보면서 약간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나올 때마다 박혀 있는 머리에. 맞아요. 그래도 좋게 보셨다고 하니까 네. 거기 어떤 배우가 제일 뭐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역할이 되게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기대된다. 일단은 그 여자 배우가 있으신데 주인공이 여자 있거든요. 주인공? 네. 네. 그분이 범인으로 몰리는. 네, 맞죠?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토하는 연기를 하는데 기억나요. 네, 그게 좋았어요. 토하는 연기가 좀 되게 어떻게 이상한데 토를 해요? 아까는 병만 영화 진짜는 지금 토하는 연기. 이거 토하는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닌데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만기님 취향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런 거 아니죠? 네, 진짜 명작이에요. 네, 토하는 장면이 명장면이 우리 나이스 아웃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럼 마지막 영화 세 번째. 마지막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단편 영화예요. 단편 영화. 네. 목격자의 밤이라는 영화였는데 목격자의 밤. 네. 잘 몰라요, 저는. 변요한 배우가 주연. 변요한 배우가 우리 변요한 배우를 아마 거의 아시겠죠? 네, 그 미생에도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자상하고 맞아요.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정말 충무로를 이끌고 있는 대표 배우 중 한 분이신데, 그리고 이분 초기 작품인가요? 네, 이제 독립영화 많이 찍으셨는데 단편 영화랑 그 영화들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편 영화를 찾아봤었어요. 한때? 네, 이제- 그렇게 쭉 찾아볼 때. 네, 그때 봤는데 이게 이 주인공이 뺑소니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격자의 네. 밤이거든요. 그런 영화인데 짧기도 하고 되게 보고 나면은 여운이 깊게 남아요. 어떤 부분에서 여운이 좀 나나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비판적인 영화예요. 사회 비판적인 사회의 어떤 부분을 좀 날카롭게 네.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화. 저는 안 봤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영화는 진짜 복선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분석하듯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스스에는 리스트에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또 19세 안으로 들어오는 영화라면 잘 금방에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준비해놓고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스스로 분들도 물론 뭐 스스로 분들 중에 영화를 저보다 훨씬 많이 엄청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영화를 또 추천을 받아서 보면 또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토하는 영화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영화 아니에요. 네, 절대 추리 영화. 잘 만들어진 추리 영화. 네. 아무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화 마케터로서 우리 만개님이 만약에 영화 마케터가 정말로 된다고 하면은 어떤 영화를 좀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는 진짜 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진짜?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정말 네. 영화 마케터로 직업 같은 거 네. 구할 때 면접 볼 때 항상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 역사 영화? 되게 의외네요. 네. 역사 영화 어떤 역사 영화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한거라는 영화 같은 역사 영화를 한번 마케팅해보고 싶은데 한거? 네. 어떤 영화죠? 한거는 이제 3.1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와 다른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맞아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개봉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되게 한국 대표 여성, 특히 젊은 여성 배우들이 대거 네. 나와가지고 우리 벌새 선생님도 나오시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천희배우님이 안 나오고 고아성이요. 고하성 배우님 나오고 아무튼 되게 기라성 같은 또 배우분들 많이 나와서 근데 그런 좋은 영화를 뭐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마케팅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거야?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거는 순전히 제 욕심이에요. 음. 이런 영화를 해서 관객들한테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좀 울리는 감동을 전하고 싶다. 마케팅적으로도. 네. 영화 자체도 일단 너무 훌륭하니까 네. 그 훌륭한 거를 잘 담아서 정말 마음에 울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그러면은 정말 영화 마케터가 되면 약간 역사 영화 네. 중심으로 하고 싶다.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저한테 역사 영화라고 하면 약간 명량 같은 영화, 약간 음. 소위 말해서 한 1,800만인 것 같던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런 류의 영화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또 다른 방향이네요. 네. 오히려 그 명량 같은 영화들을 마케팅하고 싶다는 생각은 또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 사실 다 다 해보고 싶은데 적당한 것 같은 역사 영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영화 감독님이나 아니면 또 관객님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또 울림 있게 네. 또 담아서 전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우리 영화 마케터가 꼭 되시기를 네. 개인적으로 영화 팬으로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기대가 또 되기도 하네요.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근데 또 의외로 이제 또 드라마 같은 거는 또 보시나요? 옛날에 좀 한참 봤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드라마도 보나요? 드라마도 꾸준히 보고 있어요. 요즘은 덜 보는 편인데 최근에 괴물이라는 드라마 되게 잘 봤고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괴물? 네. 뭐 무슨 누가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신하균 배우랑 여진구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게 수사 드라마예요. 제가 평소에도 이런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그널이거든요. 아,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네. 맞죠? 명작이죠. 시그널은 진짜 명작이죠. 우리 그 남편분이 되게 요즘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장한준 분이 저는 사실 김은희 작가님은 항상 장한준 감독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아무튼 그렇군요. 제일 좋아하는 또 한국 드라마가 시그널. 네. 그래서 수사물. 네. 수사물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만개님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 또 취미, 영화, 대부분이 영화였는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만개님에 대해서 또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만개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파트인데요. 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파트 3, 만개를 찾아줘. 이거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파트 제목들이 다 유명한 영화들 네. 좀 촬영을 한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파트가 만개는 복도 많지.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찬실이는 네, 맞아요. 복도 많지. 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보다 영화를 더 좋아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세 번째가 나를 찾아줘. 네. 맞죠? 고은가인가요? 그 영화. 저 그거 좀 무섭게 봤는데 아무튼 만개를 찾아줘. 이번 파트는 만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닉네임이 만개예요? 별 거창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이때 닉네임 만들 당시에 만개떡을 너무 먹고 싶어서 만개라고 지었어요. 단순하게. 그럼 그때 만약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아무 뜻이 없네요. 사실 그 BTS 팬분들 중에 만개라는 거를 맞아요. 이제 좀 그 단어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BTS 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해서 오히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만개는 그냥 만개떡에서 네, 맞아요. 유래가 된. 앞으로 그 만개라는 닉네임을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귀엽잖아요. 네, 만개. 네, 만개 닉네임은 귀여운 걸로. 닉네임이 귀여운 게 아니라 사람이 귀여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실 스스로분들 중에 이제 스스로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장래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개님은 조금은 더 약간은 더 다르게 이렇게 이미 좀 나는 영화 마케터가 되겠어 라고 하는 되게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좀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어 약간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 미래를 그렇게 확 정해서 정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해줄 말이 있을까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고 싶은데 정말요? 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쇼맨 네, 우리 울버린 네 나오는 맞아요. 울버린이 나오는 울버린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울버린의 이제 배우. 주인공 배우가 나왔던 위대한 쇼맨 네, 그 거기서? 영화에서 주인공이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공연 평론가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공연 평론가는 사기꾼이다. 네.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기꾼이다 이렇게는 아닌데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해드리고 싶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좀 연결이 될까요? 만약에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뭐 미래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네. 내가 뭔가 나의 무기로 네. 나의 어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어떤 그 대사처럼 정말 즐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기가 되고 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렇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면에서 조금 자신감이 더 많이 붙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요 근래에는 많이 얘기를 하고 음. 그 친구들도 이제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럼 안개가 어떤 사람인지 네. 토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되게 도움이 되는 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멋진 대사를 멋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부끄러운데? 부끄러우니까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만개님한테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물론 이제 만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온라인에서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까 워낙 좀 친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 정도로 항상 이제 온라인 활동하는 만개님이 계시니까 친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만개님 되게 내면이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방금 이야기해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내면이 좀 단단한 모습, 뭔가 안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만만한 무비 살롱 하다 보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담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만개님이 뭐 힘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좀 써주셨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그런 평가를 친구들한테 받기도 하나요? 네, 가끔 받는 것 같아요. 좀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내면이? 그건 아니고 복잡한 깜짝 놀랐어요. 네네. 내면이 어른스러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네. 근데 또 이제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작년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요? 네. 그때가 딱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한 때였는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런 어려웠던 것들을. 그런 영화를 보고 혼자만 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무비살롱 하면서 이제 얘기 나누고 또 영화에 대해 깊게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힘든 부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냥 보통 원래 그 나이 때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어떤 마음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영화에 깊이 이제 몰입하게 되면서 많이 해소되고 네. 또 이제 뭐 무비살롱 같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 그런 자리에서 또 같이 대화 나누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렸다라고 네. 그러면서 좀 내면의 단단함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되게 감동적이네요. 스스로 언박싱은 항상 옆에 감동을 약간 여기서 원래 울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이 올라가서 울음이 나오진 않는데 되게 저 입장에서 되게 또 뿌듯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무비살롱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 거를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태영님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네. 또 무비살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뭔가 좀 이겨낼 수 있는 일부의 힘? 물론 이것만 통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스토리 스튜디오가 되게 네. 고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개라는 네. 부분인데 우리가 만개님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50분가량 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금방 가죠. 네. 더 이야기 한참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1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개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만개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일단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일상 중에서 그나마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그나마 재밌는 게 있다면 점심시간에 회전초밥처럼 운동장을 도는 걸 너무 좋아해요. 회전초밥처럼? 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전초밥이라고? 여고시라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다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진짜 돌아요 그냥. 진짜 이렇게 네. 도는 거예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게 되게 충격적이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게 또 일상의 소소한 행복.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수능도 나중에 또 보게 네. 되고 뭔가 이제 2학기가 이제 곧 있으면 올 텐데 두렵거나 하진 않으세요? 두렵죠. 두렵죠. 어떻게 또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것도 살짝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인드. 뭐든 도전해보자. 그게 또 인디아나 존스 박사님 따라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네. 좋습니다. 우리 203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 만개님은 28살. 물론 이제 만개님이 원래 19살이어야 되는데 한 살 좀 일찍 학교를 가셔서 지금 18살이고 네. 그래서 28살이 되는 5월 9일, 2031년 5월 9일 날 우리 만개님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주도에 여행 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여행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유채꽃을 찍고 있어요. 유채꽃 5월 9일이면 시즌 지난 거 아닌가? 아직 남았죠 조금? 아직 조금 남았어요? 되게 의외네요. 일단 왜 제주도인지랑 왜 유채꽃인지랑 되게 궁금하네요. 왜냐면 워낙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데 아직 시도를 못했던 게 필름 카메라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한번 써보고 싶은. 네. 그래서 그걸 써보고 싶은데 그렇게 제주도 가서 유채꽃이 보고 싶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 제주도 출신이에요 혹시? 아니요. 아니죠? 제주랑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네. 근데 왜 회귀를 해도 고향이 어디시기를 고향을 배시는? 서울이요. 아니 서울 사람이 회귀 본능인데 제주도로 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신기하다. 지금까지 저희가 언박싱 하면서 항상 마지막 질문쯤에 10년 후에 네. 최초예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군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찍고 있을 우리 필름 카메라로 만개님이 또 기대가 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네요. 저희가 필름 카메라가 지금은 없는데 스스로도 필름 카메라를 좀 구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럼 하나 좀 저희가 구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오셔서 네. 방학 때나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걸로? 진짜로? 네. 좋습니다. 그럼
만민이 저희 약속 필름 카메라를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또.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이제 언박싱 우리 시그니처 질문들 몇 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만개에게 영화란? 영화란? 좀 어렵다. 이거 나한테 질문해도 되게 어려울. 만민이한테 영화는 뭐죠? 라고 질문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만개에게 영화란? 일상. 일상. 뭔가 영화를 볼 때는 진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화가 되게 비일상적인 경험이라서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뭔가 반복되는 그런 게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영화요. 그야말로 영화를 볼 때 내 안에 뭔가가 이제 마치 뭉클어졌던 것들이 이제 탁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 네. 태엽이 이렇게 탁 맞아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지금 잘 보내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매력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되게 마케터로서 역시 기질이 다분한 우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개님한테 마케팅이란? 마케팅이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뭔가 그 무언가? 네. 이것도 되게, 저는 물론 마케팅을 전혀 모르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세상에 있는 많은 마케터분들께서 감동받을 답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좋네요. 마케터의 가장 기본이 또 소통일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공식이죠. 만개님한테 스스로? 내가 몰랐던 나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몰랐던 나를 인식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알게 네. 해주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몰랐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재능이라던가 관심사라던가 그런 거를 스스로 보면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폭넓게 맞았구나라는 걸 확인도 하고 네. 또 내가 이런 데 또 세상을 관심이 있네 라는 걸 또 발견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역시 스스로를 잘 활용하고 계시던 관계님이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우리 2021년에 이제 한 6달 조금 넘게 남았죠? 우리 스스에서 꼭 듣고 싶거나 이런 거 좀 생기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온라인 프로그램이요? 꼭 온라인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 스스로 분들이 만든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엄청 많죠. 그거를 소개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개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요? 그걸 만드신 스스로 분들한테서 어떻게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듣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막 네. 놓여있는데 도대체 얘는 이거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가? 왜 만들었나? 약간 이런 것들이 네. 궁금하니까 좋네요. 그 모든 작품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약간 연말에 네. 약간 이런 약간의 소개하는 네. 내 작품을 뭐 알아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나중에 만개님도 작품을 하나 네. 또 만드신다거나 하면 네. 또 그런 거에 또 참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만개님과의 스스로 언박싱 우리 7탄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 조금 떨렸는데 제가 너무 좀 짓궂게 장난치고 그래서 괜히 사과하면 또 이상하겠지? 사과는 안 하겠지?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시간도 빨리 갔고 엄청 빨리 갔죠? 네. 영화 몇 시에 가셨어요? 저 7시간. 한참 남았는데? 네. 많이 남았어요. 바로 가시는 줄 알고 빨리 시간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스스로가 맞아 좀 네. 좋은 시간 보내다가 네. 또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스스로 언박싱 우리 7탄 만개편 만개님과의 대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스스로 언박싱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만개님과의 대화는 아마 온라인에서 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또 제3의 어른과의 만남도 또 열심히 저희가 또 준비해볼 예정이에요. 특히 우리 김태웅 영화 마케터와의 대화를 저희가 6월 달에도 온라인 한 번, 오프라인 한 번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화 마케터 워너비들, 영화 마케터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좀 정보나 아니면 좀 더 실전적인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인스타그램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밖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속속 온라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스스에 나오기가 조금 거리상이나 뭐 여러 이유들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만개님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너무 웰컴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스스 오프라인 스스에도 한번 꼭 오셔서 스스만의 또 밝고 따뜻한 느낌,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 언박싱 7탄 만개편 만개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끄지?